자, 윤석열이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했다고 해서 지네들끼리는 으쌰으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이나 또는 정치를 알고 있는 정치 고관층들은 제가 진짜 선거를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국지만에서도 야, 윤석열이가 이재명 1호 선거 운동원이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어제 서울 동대문구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을 했죠. 어제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단체복 입은 학생들이 지지를 하면서 나왔었잖아요. 영화 기획자인 전한길 그리고 감독인 이영돈 PD 사이에 앉아서 관람을 했는데 관람 중 수차례 자세 변경을 했고요. 고개를 숙여서 조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30분 정도 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재미없거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뭐 계엄을 선포한다 하니까 지지자들이 박수 치고 환호를 해. 그 계엄 선포한다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다음에 뭐 관람객들이 부정선거 빨간색 풍선 너만 몰라 부정선거 요거 들고 들어오고 태극기도 들고 온 사람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앉아 있으니까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 외치면서 착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영화 중간에 이재명 후보하고 뭐 한동훈도 나온대요. 뭐 얼굴로 나오겠죠. 등장하니까 윤석열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그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하고 황교안도 왜 부정선거론자잖아요. 황교안도 와가지고 영화 시작 직전에 뭐 윤석열한테 쪽지도 주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뉴스원하고 만나가지고 이날 어떻게 영화를 보셨습니까 하니까 좋았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근데 사실 졸았어요 아닐까? 그래서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 새끼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6.3의 부정선거가 무조건 일어난다. 그러면서 황교안이 그 얘기를 해요. 15% 이상 이기는 부정선거를 획책할 거다.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크게 30%. 얘기해야지. 예, 30% 차이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30%. 네. 근데,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국짐 안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저거 좀 누가 좀 말려라 단체방에서. 이게 뭐냐면 지네 지지자들 얼마 지금 결속력도 없고 얼마 남지도 않은 지지자들한테 부정선거니까 선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거랑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 사실. 이쪽에 투표율을 낮춰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불복하겠답니다. 예선 불복하겠답니다. 그리고 뭐 부정선거 없으면 전한길 씨는 뭐 자기 오른손목을 뭐 자르겠다는 어쩐다나 뭐 처음에 왼손 들고 오른손목이라고 그때도 사기를 치더만요. 다시 손을 바꿔갖고 근데 나는 하는데 황교안은 되게 웃긴 게 이게 부정선거인데 왜 자꾸 출마해요? 아니 어차피 부정선거라면서요. 출마를 왜 하시는 거예요? 부정선거잖아요. 그럼 출마를 안 해야죠. 그러니까 15% 이상 차이가 안 나면 그게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 미치겠다 진짜. 근데 기본 15%를 깔아주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30%를 내드려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님을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심지어 그 국힘의 김근식인가요? 그 사람은 이제 재구속해야 된다. 빨리 재구속해야 아니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야. 사실 그런 얘기 전에 이제 그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윤석열의 구속이 풀려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선거에서는 국짐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8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갇혀 있으면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불쌍한 윤석열. 우리 불쌍한 대통령이 나라 구하려고 계엄한 거였는데 술로 이러고 마시고.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막 윤석열이 막 말라가면서 막 머리도 하얘져 가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면 동정표라도 주실 거 아니야. 근데 팽팽해갖고 돌아다니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딴짓하고 심지어 지가 이긴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이런 영화들을 틀고 그러면- 다니면서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도 지가 당선이 돼도 이거 부정선거다. 모질이들 아니야? 아무튼 근데 이제 김용태는 웃긴 게 윤석열은 이제 탈당했으니까 우리랑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걔는 그냥 말로만 던지는 거지. 지금 윤석열이랑 니들이 무관한 당이야? 근데 김문수는
성관이가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미친 놈이에요. 둘이 안 맞아. 김문수도 저기 둘이 일단 대화를 좀 해요. 둘이 말을 좀 일단 맞추고 와. 서로 전화 통화라도 좀 하고 말을 섞어봐요. 일단 둘이 얘기를 한번 해봐요. 김문수도 그 얘기 하면 에. 아까랑 똑같은 거야. 미치겠다. 왜 하고 있냐고.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네.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면 이 선거는 부정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국민 저항운동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보이콧해야지. 선거에 나와가지고 또 선관위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은 또 뭐 상관없다고 이러고 있고 뭐 다들 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냥? 그냥 아무 무슨- 말이나 하고 싶은 말 아무리 다 저도 하고 그뭐 컨트롤 타워도 없고 거기는 전략적으로 전략이 전화죠. 없어? 그런 게 없어? 정당 차원에서 뭐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루하루 미치겠다. 그러니까 표를 깎아먹고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 그러잖아. 김문수는 지금부터 아무 짓도 하지 말고 6월 3일 날 그냥 표만 해야 그나마 표를 건지지. 지금 있는 표라도 지키지. 이러고 돌아다니면 줄줄 세요. 아, 이거 그냥 도로를 달리는 휘발유 험비 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유세 현장을 접었구나. 그런데 어떡하냐? 와이프가 겁내 설치고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뭐 하나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 김문수. 와이프마저도. 주변에. 와이프가 그렇게 설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김건희 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유. 난영 씨는 조만간 자기 정치해요. 김문수는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음. 실제로 보니까 제가 더 정치 잘하겠죠. 조만간 그 얘기합니다. 그럼요. 제가 우리 남편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정치합니다. 자, 이러한 부정선거론을 뒤에서 계속 뻔뿌질하고 있는 게 성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요?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가 사람 누구예요? 이름이 아니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부정선거 기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는 최대 지지 모임이 기독교 연합이라고 합니다. 900여 개 기독교 연합에서 김문수 지지 선언이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다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일제히 이걸 풀어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5월 18일 경기 파주에 있는 운정 참전교회라는 곳에서 고병참 목사가 예배 중에 계엄 선포 이유는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때문이다. 자유통일당 지지자 투표 0표는 부정선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 저 지역 안에서 사전투표로 자유통일당 표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하지. 부정투표라는 겁니다. 그럴만 하지 않아? 아니 그냥 거긴 지지자가 없는 없는 거지. 거잖아. 저기서 예를 들어 1000표가 나오면 난 그거 부정선거라고 봐. 근데 저기에 표가 하나도 안 나온 게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우리 당 뽑았습니다 하고 신도들이 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 신도들이 구라를 깐 거야? 그 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경기도 있으면서 왜 정선, 영월, 강원도 이쪽에 표가 안 나왔다고 아휴, 그게 0표라는 거냐고. 목사도 이러고 있다.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대표 당일날 선관위 응. 이 컴퓨터를 전산망 마비 기도 전산망을 마비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 자, 5월 11일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라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요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날 개표하는 날 컴퓨터가 싹 고장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멘. 사람이 수개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컴퓨터는 싹 고장날지어다. 아멘. 미친 것 같아요. 미쳤나요? 미쳤어요? 정말 기도를 하고 정말 있어. 목사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은 살아있는 최종병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은 빨리 통일도 좀 시켜주고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 없게 해줘야지.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선관위 컴퓨터 고장나는 거에만 쓰냐고? 그 능력으로 미국 펜타곤이나 러시아에 있는 컴퓨터를 공격을 하세요. 그러면
세계의 제왕도 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만일 이게 가능해진다면 이분은 CIA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최종 병기, 인간 병기, 대한민국이 배출한 엑스맨으로 지금 초능력 연구소로 끌려가시게 될 겁니다. 많은 근데 분들이 그럼 그날 컴퓨터가 진짜. 고장이 안 나면 음. 목사 사기친 거로 판명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죠. 헌금이 부족했어. 아니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저것들이 더 사악한 힘으로 덮었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답니다. 컴퓨터가 뭐야? 예수 시대에는 네. 컴퓨터가 없어서. 뭐를 고장을 내달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무튼 이런 난 진짜 종교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인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어떡하냐 어떡하냐?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떡하냐고. 믿을까? 이걸 믿겠지. 믿어서 아멘 하겠지? 아멘 하겠지. 그러니까 저분은 투표 시스템을 모르나 봐요. 그게 이제 뭔들 알겠어요? 뭔들 알겠냐고요? 아니, 종교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기복신앙은 이거 굉장히 종교에서 안 좋은 기복이란 말 자체를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뭔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걸 하면 안 되거든. 그런 종교에서 그런 거 기복이 좋은 없어. 거예요? 박복이 좋은 거예요? 예. 아무튼 이분들이 자꾸 아유. 수개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투표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투표장과 개표장이 구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개표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맞아. 수개표 논란으로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개표 과정 중에 4번의 수개표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일단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투표 용지에서 떼낸 부속품을 씌고요. 그다음 투표 용지를 세요. 개수를 맞춥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기계에 넣어가지고 투표기로 해갖고 분류를 해납니다. 그래서 미분류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미분류표와 일반표를 놔둔 상태에서 이걸 숫자를 또 셉니다. 그리고 미분류표를 수경표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정리를 해갖고 본투표지들하고 모아갖고 또 한 번 손으로 또 셉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기로 입력한 표를 갖다 주면 그거를 선관위원장과 참관인이 보고 서버에다 입력을 하는 순간 삐딩 하고 뜨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뭐 괜찮네요.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하기 아까 그 예수마을교회 담임 목사가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부정선거인데요. 라고 투표를 하지 말자. 아주 저 마을 저기 신도들 중에 너 투표하기만 해봐봐. 네. 근데 참 이런 분들은 좋겠어요. 어, 왜냐면 투표를 하나 안 하나 2번을 찍거나 안 찍거나 그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본전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본전. 우리는 찍어가지고 뽑으면 본전이거든요. 겨우 만들어 오면. 근데 이분들은 안 찍든 이를 찍든 기권을 하든 이준석을 찍든 그래도 대통령이 이재명이에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아니에요. 저들의 노예 같은 삶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하야 같은 은혜를 내려도 저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막 이재명 대표 응원하고 신임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렵게 1번 찍어갖고 우리 대통령 만드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팽팽 놀고 음모론 얘기하고 아멘, 안 찍어도 아멘. 찍어도 어차피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니 쟤들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생은 가만히 DNA가 같아서 그런가. 인생을 그딴 마음으로 살면 안 돼. 나도 이재명이 어차피 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다니까 내가. 뭔 얘기죠? 아무튼 우린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끝까지 원래 그거 아시잖아요. 참과 거짓이 있으면 참을 지켜내는 게 훨씬 몇 배의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억울해가 아니고 당연합니다. 아까도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게 개차반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아까도 이준석이 헛소리하는 거 그거 우리가 반박하려면 막 얘기를 엄청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슷한 찾아내야 거예요.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원래 그렇다. 억울한 게 아니고 원래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반듯하게 키워놓으면 우리 아이 반듯하게 그렇게 힘들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개차반으로 키워놓으면은 나라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인생, 내 인생은 더 고달픕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가 삶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 나 약간 너 사이비 교주. 약간 득도한 것 같다, 지금. 나 약간, 목사님 같아. 네. 아멘. 예. 첫 교회라도 하나 시작해. 네가 재능 있는 것 같아. 그래? 할까? 네. 저는 그 신뢰를 그 이재명 대표 그 연설에서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그 계곡에 있는 업주들 몰아낼 때, 몰아낸다기보다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협상을 봤을 때, 직접 다 그렇게 처음에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 그죠. 때려 부신다고 하고 막 모여갖고 띠들르고 이러다가,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얘기해요라고 편하게 얘기해갖고 이거를 합의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시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받아서 지사직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외국의 상임 대표들이 그렇지. 우리 경기도지사, 우리 지사를 돌려다오 그러고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번에 찍든 안 찍든 이재명이 되는 수혜를 받으시는 이 집분들,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거든. 최소한 다음번 선거 때는 내가 저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찍어야겠다. 저쪽 말이랑 이쪽 말이랑 비교해 보면서 나도 정치를 생각해야겠다. 딱 그만큼만 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이재명의 행정 능력의 맛을 보면은 그냥 이재명이 돼야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그런 능력으로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김문수가 생각합니다. 후보가 됐을 때 내가 경기도지사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문수는 내가 경기도지사에 뭘 했습니다라고 말 못하죠.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래도 얘기를 많이 뭐-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지사 할 때 뭐 받아 처먹었는지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업 네. 천재 나왔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설 공약 이행률은 91%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16%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를 하긴 했나 보네. 어쩔 수 없이 된 게 있는 거지. 하려고 해서 한 한 게 게 아니라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행정가고 경기도지사인데 지금 이재명과 김문수의 도정 관련한 얘기나 행정 관련된 유세에서 그 질적 차이, 그 비전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